예, 뉴스 속에 돈이 되는 기업을 찾는 돈이 되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자, 뉴스 오늘도 세 가지를 좀 골랐는데 첫 번째는요. 반도체 불황의 역설이다. 예, 불황 때 위축되지 말고 광고하고 그죠? 예. 네. 또 투자 줄이지 말고 그런 기업이 이제 살아남으면 더 세게 갈 수 있다는 건데 특별히 뭐 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투자 축소한다고 그렇죠. 그러고 그러면 이 뉴스는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뉴스이죠? 우선 뭐 삼성전자가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주가 상승을 저해하게 만든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다 같이 줄였으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업종이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러한 기대감들이 조금 무너진 상황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시황이 좋아질 때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삼성전자의 디램과 낸드 쪽에 대한 전반적인 점유율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측면과 함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주요 글로벌 반도체 쪽에서 각각 섹터 내의 탑티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지금 위축이지만 디램 네. 가격은 내년 2분기부터 돌아 나올 것 같다. 주가는 먼저 반영할 것이다. 현대차증권은 삼성전자를 78,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네. 78,000원만 해도 꽤 높아 보이는데 그죠. 삼성전자에 대한 비유는 어떠신지 그다음에 여타 뭐 하이닉스나 소부장에 대한 전략은요? 우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안 사면은 언제까지 기다릴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은 대형주들에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삼성전자도 비슷합니다. 분명 바닥권에서 꽤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돌아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전략들이 맞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보다 선제적인 매수가 적합하다라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중장기 투자적인 관점은 주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퓨어만 SK하이닉스가 있지만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법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DM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물량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혹은 최근에 이제 EUV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소부장 관련 내에서의 종목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불황의 역설로 잘 이 위기를 겪어낼 것이라는 것에 한 표. 네. 삼성전자 매수 의견에 동의. 네. 네. 근데 장 전체는 지금 이제 외국인 매수라든지 대형주를 끌어올리는 게 좀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를 보는 분들은 뭐 각각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트레이딩이 유리한 거 아닐까요? 말씀 주셨듯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소부장을 워낙 좋아하고 이번 3분기에 실적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SNS텍 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영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소부장 쪽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익 QNC라든지 아니면 하나머티리얼즈 혹은 리노공업, TCK 이런 기업들 워낙 실적이 괜찮았었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은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EUV 쪽에 대한 변화 요소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소재 국산화의 움직임, 거기에 더해서 파운드리의 EUV 양산과 함께 동사의 전반적인 양산 시점이 조만간 나타난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EUV 쪽과 파운드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부장은 좋죠. 투자하기에도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중에 선별하는 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는 살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면 되지만 네.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또 소부장 관련해서 SNS텍 관심 종목까지 하나를 픽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뉴스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요, 편의점 갈 때 에코백을 챙기세요. 비닐봉투 못 사요. 이제 이런 건데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이게 대형 매장 같은 데는 이미 시행이 된 네. 거고요. 편의점 같은 소형 매장에도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주로 이제 비닐 이런 건데 그렇죠. 제지주가 올라요. 네. 제지주는 왜 오르는 거예요? 이 뉴스랑 상관해서. 사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네. 뭐 유럽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네. 이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봉투 담아주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TV에서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종이봉투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과일 가게 이런데 뭐 빵 가게 이런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종이봉투로 담아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법안 자체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기업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범용 플라스틱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들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은 태림 포장과 같은 전반적인 포장재지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매매를 하시는 대형 그리고 범용 화학 제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 범용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장담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물량도 늘어나고 수요에 대한 성장도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는 범용 화학 제품군들에 대한 기업들의 눈높이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판단까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취지 네. 자체는. 그러니까 비닐뿐만 아니라 뭐 종이컵, 네. 뭐 플라스틱 빨대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종이컵 줄이지 말라는데 비닐봉지 대신에 종이봉투를 주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줄이라는 건데. 네. 근데 시장에서는 비닐을 사용 안 하니까 종이 사용할 거다 제지주 반응한다는 것도 조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우선 이제 환경 쪽에 대한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용에 대한 축소 측면도 있죠. 우리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면은 물론 뭐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그렇죠. 거는 줄이는 건 맞죠. 에코백에 예.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의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친환경, 즉 이제 친환경이죠. 예. 썩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 쪽으로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화학업종군 내에서도 범용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이러한 부분 쪽에 좀 피해가 없을 만한 고부가치 제품군 쪽의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화학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편의점 등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재활용법 확대 관련해서 좀 종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기업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네. 예.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요걸 LG화학에 담기엔 LG화학이 사업 범위는 너무 큰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들어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화학 회사들이라는 것이 범용 제품에 대한 비중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내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 내용에서 가장 피해가 적을 수 있을 만한 내용.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의견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고부가치 제품군 쪽에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화학 제품 기업이 LG화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그리고 이제 LG화학의 사업 전략 자체가 고부가 제품을 더욱더 석유화학 쪽에서는 확대시켜 나가자는 전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해가 적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LG화학은 이 화학 쪽이 아니라 결국은 2차전지 양극재 쪽으로서의 전반적인 비중 확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 뉴스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화학업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LG화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은 여러모로 이슈가 좋죠. 사실은 이 내용은 LG화학으로 본다면 이 내용은 굉장히 적은 내용이지만 그렇죠. 예, LG화학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뭐 소재 쪽 그런 네. 쪽이 워낙 지금 막강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테넷이었나요? 그렇죠. 공장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걸 포함해서 LG화학을 좋게 보셨고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뉴스에 반응하는 거는 이제 제주주나 네. 이런 쪽인데 그런 건 이제 뉴스 보고 좋다고 덜렁 쫓아가면 바로 물릴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제주주 그러나 또 이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를성도 있고 제주주에 대한 시각은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전반적인 제주주들은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주주들의 지난 3분기 실적도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안정적인 밸류에 대한 상승이라고 한다면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뉴스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기대 요인은 사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의 유예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주주가 시간이 가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따박따박 늘어나고 성장하고 그런 패턴보다는 네. 뭔가 이런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사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OCI인데요. 예. 친환경 쪽이 여전히 관심이 많은데 OCI가 인적 분할을 추진해서 화학 사업 부분을 독립하고 결국은 여기도 이제 그 친환경 태양하고 화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분리해서 그렇죠. 그렇죠. 화학 쪽은 화학회사로 떼고 친환경 쪽은 지주회사 쪽에 넣겠다 그런 네. 그림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주가는 아침에 반영을 했다가 음봉이 좀 길게 나오면서 네.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저는 이 결정에 대한 내용 자체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OCI라는 회사를 볼 때 과연 무엇을 볼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폴리실리콘 가격을. 폴리실리콘으로 보죠, 지금. 그죠. 예. 폴리실리콘 가격을 볼 것이고 결국은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앞으로의 수급 전망이 OCI의 주가의 전부였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캐파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뉴스, 미중 무역 분쟁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사업에 전반적인 집중적인 숫자보다는 다른 쪽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OCI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얘기했던 폴리실리콘, 말레이시아 공장을 포함한 이쪽이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이지만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베이직 케미컬 그리고 카본 쪽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베이직 케미컬과 카본 쪽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의 누적으로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는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 가치를 전혀 반영받지 못했었던 상황 속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해당 사업부에 대한 가치를 더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주주들에게는 합산 시가총액적인 측면으로서의 기대 요인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뉴스였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저는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 뉴스를 보면서 저도 와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물적 분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적 분할하면 시장에서 이제 경기를 일으키고 네. 기업들도 이제 함부로 물적 분할 못 합니다. 네. 그 인적 분할에서 두 개 회사로 쪼개서 두 개 회사 지분을 갖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화학 사업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OCI의 화학이 이렇게 아까 LG 화학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OCI의 화학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이 지금 오늘 주가 보면 밸류를 안 주는구나. 네, 예. 그럼 결국은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런 게 주가도 봤지만 지금 한 5% 밀리고 있어서 네, 예. 당장은 시장에 좀 반영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라든지 그리고 카본 쪽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신소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 요인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뒤로 이 시점을 밀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쪽 사업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숫자적인 측면으로서의 기대 요인도 유효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인적 분할에서 회사가 달라지는 게 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베이직 케미컬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숫자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외적인 측면에서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사업 가치에 대해서도 역시 시장에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오늘 매물의 추세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동진 연구위원과 함께 저희가 이런 분석하면서 OCI 얘기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OCI는 사실은 폴리실리콘만 태양광에서 사고 있다는 게 부담인 거잖아요. 그죠. 그 밖에 이제 모듈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하려는 움직임, 미국 시장 이런 거를 또 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차장님은 OCI에 대한 이 뉴스를 포함해서 투자 의견 어떠세요? OCI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뉴스의 영향력은 저는 뭐 그러니까 주가적인 반응 측면에서의 영향은 뭐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OCI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이제 내년도의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가격을 예상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논리라는 부분이고 수요적인 측면으로서의 기대감은 굉장히 많지만은 그만큼 공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OCI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쪽에서의 폴리실리콘 내에서의 수익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내년도에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시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으로 드리겠지만은 네. 현재는 그 두려움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야 될 만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뭐 이 뉴스에 반응하기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태양광에서의 타픽은 뭐냐? 사실 옛날에 태양광주에서 타픽은 오시아였어요. 그렇죠. 대장주였는데 지금은 대장주가 아니거든요. 네. 한화 땡땡땡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하나솔루션 네.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러한 모듈 기업들이 워낙 유럽과 미국 쪽에서 예.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통해서 기업까지 관심 가질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종목을 뽑아낸다는 게 참 어렵고요. 우리가 종목을 꼭 언급해달라고 하시니까 어려움도 있었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